자,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관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불면증, 잠을 못 자는 병이죠. 유전인가 체질인가. 유전이라는 거는 부모한테 어떤 유전자를 이어받아서 나도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 체질은 내 개인적인 어떤 특징이죠. 뭐 내가 예민해서, 부모는 안 예민한데 내가 예민해서, 내가 민감해서 뭐 잠을 못 자는가,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가급적 좀 쉽게 얘기를 해볼 거니까요. 여러분들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혹시 가족들을 돌아보시면 어떠신가요? 본인만 못 주무시나요? 우리 엄마가 전에도 못 잤어, 나도 못 자는 거야. 또 우리 언니도 못 자고 그래서 못 자는 분들 종종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내가 잠을 못 자는 게 유전적인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어릴 때부터 너무 예민해서 잠을 못 자는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다 가능할 겁니다. 예. 그 예민하다는 것 자체도 또 유전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예. 부모님이 예민하면 본인도 예민하니까요. 예. 제가 유전 얘기나 체질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으로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잠을 자고 깨는 것은 두 가지 노력에 의해서 결정된다. 두 가지 인자. 첫 번째가 슬립 프레셔, 수면 압력입니다. 우리 뇌하수체에 우리가 운동 열심히 하고요, 아침에 깨어나서 움직이면 기본적으로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는 에너지 소모가 됩니다. 운동을 하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되겠죠. 또 뇌가 공부하고 일을 하게 되면 또 거기서도 에너지가 소모될 거예요. 그럴 때 소모될 때 뇌에는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졸음을 일으키는 물질이 쌓이게 됩니다. 이 아데노신은 에너지를 쓰게 되면 남는 찌꺼기를 말해요. 심장에도 쌓이고요, 근육에도 쌓입니다. 여러분들이 운동을 열심히 해서 에너지를 쓰고 남는 아데노신이 근육에 쌓이게 되면 이 아데노신은 근육의 피로도를 줄여줘요. 그리고 에너지 사용료를 줄여줘요. 즉 지구력을 유지합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처음에 너무 힘들잖아요. 조금 지나면 견딜만 해요. 그리고 조금 더 열심히 뛰다 보면 희열도 느끼고 막 즐겁기도 해요. 바로 이 아데노신이 나와서 우리의 근육의 피로도를 떨어뜨리고 대사율을 낮춰줘서 우리가 지구력을 유지시켜 준 겁니다. 그런데 뇌에서 쌓이는 아데노신은 좀 다른 일을 해요. 뇌에서 이 아데노신이 이렇게 쌓이게 되면 아데노신 수용체라는 게 붙게 됩니다. 이게 딱딱 붙어버리면, 이게 많이 붙을수록 우리는 피로하게 됩니다. 졸리게 돼요. 여기에다가 이 아데노신이 붙어버리면, 수용체 붙어버리면 얘가 많이 쌓이게 되면 여기서 가바가 나와서 여기는 각성을 일으키는 부위예요. 뇌를 다 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있을 수 없고 잠을 자게 됩니다. 예. 요게 이제 아데노신이 쌓여서 요 수면 중추인 VLPO, 고괴측, 시각, 전액에 아데노신 수용체에 붙어버려요. VLPO에는 아데노신 수용체가 있거든요. 거기 탁탁탁 붙어버리면, 그게 꽉 차게 되면 가바가 나와서 우리 각성 중추를 다 꺼버려서 우리는 너무너무 졸리게 돼요. 잠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서서도 자요. 여러분들이 뭐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면 행군하다가 졸고 이런 게 다 이런 거죠. 이 아데노신이 많이 쌓여서 그렇습니다. 잠을 들면 이 아데노신이 수용체에서 막 떨어져 나가요. 전기차 충전할 때 급속 충전한 거 똑같처럼 딱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잠을 들면 이게 빠져나가니까 다 떨어져 나가면 우리는 깨게 되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또 이렇게 피곤하고 졸리고 이래서 자고 깨는 거 말고도요, 일주기 리듬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번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항상 말씀드린 내용이죠. 이 일례는 해외여행 가봤을 때 여러분들이 비행기에서 12시간 동안 정말 꼬박 안 자고 아침에 도착해서 여행 많이 다니고 30시간을 밤새고 있어 잠을 안 잤는데도 호텔방 들어가면 잠이 안 오잖아요. 시간을 보면 거기는 밤이 8시, 9시인데 한국은 아침 8시, 9시 또는 오후 1시, 2시예요. 낮 시간, 우리가 내 생체 시계가 낮 시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피곤해도 이 생체 리듬이 높아지면 잠을 못 잡니다. 이 생체 리듬은 어떻게 보면 각성을 일으키는 부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표로 그린 거죠. 아까 운동을 하면 피로도가 이렇게 쌓여요. 잠을 적게 자면 피로도가 잠 자는 동안에 없어진 게 아니니까, 적게 없어지니까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리고 생체 리듬은 24시간 주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요렇게요. 그런데 여기에서 요 수면 압력 운동을 해서 나오는 아데노신에 쌓여서 나오는 커브와 우리가 깨어 있을 생체 리듬, 일주기 리듬이 요 갭이 좁아질수록 우리는 각성도가 높아요. 그리고 요 갭이 멀어질수록 각성도가 없어지고 졸리게 됩니다. 즉 수면 압력, 몸의 피로도, 각성 신호, 즉 일주기 리듬이 차이가 클수록 잠을 잘 자게 되고 요 차이가 적을수록 깨어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 생체 리듬은 요 생체 리듬은요. 이 생체 리듬은 피로도는 수면 압력을 내가 운동하고 지금이라도 막 1시간 뛰고 오면 피로도가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체 리듬은 잘 안 바뀌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루에 1시간밖에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생체 리듬을 내가 잘 잡아놔야 돼요. 요 리듬을 고정시켜 놓고 그래야지 피곤한 거를 이 생체 리듬이 일주기 리듬이 떨어질 때 맞춰서 피로도가 최고를 높여서 요 갭을 최대한 높여야지 우리는 정말 7시간, 8시간의 통잠을 자는 겁니다. 그런데 생체 리듬, 일주기 리듬은 내비두고 몸만 피곤하게 하면 내가 자는 시간에 맞춰서 내가 꺼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켜져 있으면 좁아지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선 낮잠을 자요. 카페인을 먹어요. 운동을 적게 해요. 활동량이 적죠. 그럼 어떻게 돼요? 수면 압력이 떨어지게. 낮잠 자면 이게 낮잠 자는 동안 뚝 떨어져요. 카페인을 먹으면 아데노신하고 카페인이 경쟁적으로 붙으니까 졸음이 덜해요. 운동을 안 하니 아데노신이 적게 쌓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낮아지게 되니까 낮잠을 자고 커피 먹고 이게 낮아지니까 내가 잘 시간이 되면 요 커브가 높아서 이만큼 갭이 생겨야 되는데 요거밖에 안 생기게 되니 나는 잠을 들기가 어렵고 기껏 잠들면 요 높이는 한두 시간 만에, 두세 시간 만에 다 꺾여 없어버려요. 생체 리듬은 그때 들어가다 하더라도 요게 낮아지니까 나는 두세 시간 있다가 새벽에 확 깨는 겁니다. 또 거꾸로 몸은 정말 피곤하게 하루에 10,000보도 걷고 20,000보 걸었는데 생체 리듬이 이렇게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내가 자는 시간에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약간 떠 있잖아요. 왜요? 핸드폰을 봐요. 불안하고 걱정이 많아요. 자고 깨는 시간이 불규칙해지게 되면 우리 생체 시계는 24시간보다 기니까 자꾸 뒤로 밀립니다. 그러니까 몸은 피곤해도 얘가 아직 안 꺾이 되니까 이 갭이 또 좁아져요. 그러면 잠들면 한 2시간 있다가 깨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는 이 수면 압력과 일주기 리듬의 각성 압력이 차이가 좁아지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주기 리듬은 24시간으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피곤한 거 내 노력으로도 지금이라도 운동하시면 높아지겠지만 생체 리듬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루에 1시간밖에 이동하지 않아요. 또 하나 문제는 생체 리듬은 일주기 리듬은 24.3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늦게 자고 늦게 깨는 게 편해요. 우리는요. 내가 12시에 10시에 잔다고 해도 10시 반에 자는 게 편하고 11시에 자는 게 편해요. 왜냐하면 0.3시간씩 뒤로 밀려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생체 시계를 자극하는 핸드폰을 또 보고 있어요. 자기 전에 막 걱정이 너무 많아요. 다음날 일 때문에 불안해요. 몸 운동을 해서 땀이 나서 체온이 높아져 있어요. 그럼 생체 리듬은 더 뒤로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아무리 해도 생체 리듬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같이 따라 올라가니 좁아서 못 자는 겁니다. 잠을 잘 자게 하는 건 이 두 가지를 잘 맞춰서 내가 원하는 시간 맞춰서 갭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이걸 왜 서두에 꺼냈냐면요. 여기에 이거를 조절하는데 유전자의 비밀이 스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유전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또 이것도 또 슬라이드 쇼가 안 됐네요. 해놓고. 자, 제가 아까 말한 대로 VLPO, 수면 압력을 일으키는 부위를 VLPO, 보게측 시각 전획이라고 얘기했죠. 여기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 생체 시계가 있어요. 즉, VLPO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데노신을 쌓여서 아데노신 수용체가 있어서 붙어서 졸음을 일으키는 거. 생체 시계는 일주기 리듬 24시간으로 왔다 갔다 하는 리듬인데 각성을 일으킨다고 말씀드렸어요. 얘가 켜지면 우리가 VLPO가 켜지면 가바가 나와서 내려 억제한다. 조금 더 가볼게요. 요게 아데노신에 쌓이면
그 VLPO가 아데노신 수용체에 붙어버리면 가바가 나와서 뇌를 눌러버려서 우리는 잔다. 그런데 이 VLPO에는 이 가바를 분비하는 신경세포가 있어요. 이 VLPO 갈라닌이라고 하는 신경세포가 있어요. 얘네들이 아데노신이 쌓이게 되면 얘가 쫙 나와서 각성을 조절하는 부위를 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는 겁니다. 피곤하면 잘 자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피곤해도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제가 시차를 얘기 들었지만 꼭 해외 안 가더라도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밤만 되면 잠이 안 와요. 왜 그렇죠? 뭐 걱정이 많아요.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다음에 자기 전에 막 3시간 전에 땀나는 운동을 해요. 한두 시간 전에 땀나는 체온이 높아져요. 그리고 뭘 먹고 있어요. 야식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저 시상하부라고 하는 라테랄 하이포탈라무스라고 하는 시상하부에서 여기를 VLPO 가바 그 아데노신을 분비하는 신경세포를 억제하는 신경회로가 있습니다. 얘가 켜져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으면 여기서 아데노신은 다 앉아서 이제 가바가 확 나와야 되는데 얘가 스트레스 받고 자기 전에 잘 때 체온이 높아지고 식사를 하고 불안하고 이렇게 되면 이 아데노신이 앉았다 하더라도 가바가 나오는 걸 막아버려요. 이거는 뭘까요? 이건 체질이에요. 뭐 스트레스가 많고 불안하고 예민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어떤 스트레스의 환경에 노출된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 처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자기 전에 이 몸을 열심히 피곤한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가바가 잘 나오도록 도와주려면 자기 전에 스트레스가 없어야 되고요. 불안이 없어야 되고요. 잠자기 3시간 전에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요. 자기 전에 3시간 동안의 체온이 높아지지 않도록 땀난 운동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체질에 관련되는 거죠. 얘네들을 꺼줘야지 얘가 잘 가바를 분비합니다. 또 하나는가 있습니다. 이 수면 중추 VLPO에서 가바 갈라닌 신경세포가 있어요. 얘가 가바를 분비하거든요. 피곤하게 되면 아데노신 쌓이면 결국 아데노신이 다 쌓였어요. 그러면 얘가 신호가 돼서 여기서 가바가 나오도록 하는 게 이 갈라닌 세포입니다. 그런데 여기 갈라닌 세포가 유전적으로 돌연변이가 있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아데노신이 다 쌓여도 이 자극에서 얘가 가바가 왕창 나가야 되는데 얘가 덜 나가요. 그러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유전적으로요. 그러니까 운동을 해도 피곤해도 잠이 안 오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물론 스트레스도 없고 불안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의 효과가 수면으로 잘 연결되지 않는 유전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 일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볼까요? 두 번째가 자극계는 아까 그 VLPO 아데노신 얘기를 했지만 일주기 리듬을 조절하는 게 있어요. 2018년도에 이 시계 유전자를 발견한 분들이 노벨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여기 조금 어려운데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이 생체 시계라는 게 있어요. 2만 개 신경세포 덩어리에 머리 시상합 뇌하수체 여기 딱 요만했어요. 좁쌀보다 작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요 유전자가 있어요. 요거는 한번 외워두실까요? BMLA, BMAL1, 클락, 영어로 클락, BMAL1, 클락진이라고 그래요. 유전자예요. 여기서 얘네들이 일정한 시간대로 계속 뭘 만들어내. 유전자니까 프로그램 된 겁니다. 여기서 만드는 게 PER, PER1, 2, 3, CRY, 1, 2, 뭐 이런 것들을 쭉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얘네들이 이 유전자 PR1, 2, CRY1, 2를 자극하면 여기서 단백질이 나와요. 시계 단백질이. 그게 PER, CRY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낮에 햇빛 쬐고 움직이고 이러면 얘네 BMAL1이 클락진이 PER하고 CRY를 만들게 되고 이게 일정 시간 동안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얘네들이 세포 속으로 다시 들어와서 억제해요. 그러면 억제되면 다시 일정 시간에 이게 떨어져 나갑니다. 이게 24시간이에요. 24.3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유전자 형제를 물려받았지만 이것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거 잘 안 바뀝니다. BMAL1이 클락진이
PER하고 CRI로 만들고 다시 얘네들이 바깥으로 나가서 넘쳐서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 억제되는 요 시간이 24.3시간이에요. 내가 뭘 해도 이건 안 바뀌어요. 그런데 햇빛을 쬐고 움직이면 얘네들이 조금 더 일을 하거나 더 일을 해서 조금 시간이 잠깐 조정합니다. 하루에 아무리 노력해도 30분, 1시간 이동하지 않아요. 즉 깨어있을 때는 비마론하고 클락진이 CRY하고 PER하고 CRY를 만들어내고 얘네들이 밤이 되면 많이 만들어져서 얘네들이 다시 이걸 만드는 걸 억제해버려서 이것이 시소처럼 만들어 비마론이 높아졌다가 PER이 높아졌다. 이렇게 서로 억제하고 있는 거죠. 얘가 만들고 얘는 다시 억제하고 떨어지면 얘는 또 만들고 얘가 또 억제하고 이런 과정이 24.3시간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전자에 또 변이가 생길 수 있겠죠. 예, 이런 유전자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PER 유전자가 이게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대립 유전자입니다. 대립 유전자기 어렵지만 엄마 유전자, 아빠 유전자 하나씩 받게 되잖아요. 그럼 대립이 되잖아요. 나는 엄마 것만 다 받지 않고 아빠 것만 다 받지 않잖아요. 엄마 거 하나, 아빠 거 하나 딱 만나요. 그렇게 되면 엄마 거하고 아빠 거하고 만났을 때 나는 그 중간형이 되잖아요. 물론 엄마 거가 더 강해서 엄마를 좀 많이 닮을 수도 있고 아빠를 더 닮을 수도 있겠죠. 그런 대립 유전자에서 이 폴리몰피즘이라고 이걸 또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봤더니 PER3 유전자에서 OO라고 하는 대립 유전자가 많을수록 아침형 인간이 돼요. 그리고 PER4하고 4하고 4가 많은 사람은 저녁형 인간이 됩니다. 어떻게 되겠죠? 저녁형 인간이라는 거는 이 PER이 이 억제하는 시간이 자꾸 늦어지는 거죠. PER이나 CRI가 많아서 비마론하고 클락진이 유지하는 거니까 얘가 만들어져도 이 4인 거는 들어와도 조금 이 나중에 다시 세포로 들어왔을 때 비마라고 클락진을 덜 억제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세포 속으로 적게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O는 더 빨리 들어온다는 얘기죠. 빨리 들어오니까 조금 일찍 자게 되는 거고 늦게 들어오니까 늦게 비마라고 클락진을 덥게 억제하니까 좀 늦게 자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실험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하얀색이 이 O인 유전자를 보면은 아침에 인간이 조금 더 많고 4인 사람은 저녁형 인간이 좀 많다라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요 PER 유전자는 검사가 돼요. 검사를 보시면 요 폴리몰피즘을 조사해 보면 요 타입인지 알아서 어떤 사람은 이게 이제 많은 그러니까 4가 많은 사람들은 평생 저녁형 인간으로 살아요. 늦게 자고 늦게 깨요. 잘 안 바뀌어져요. 이게 지연성 수면 이상 각성 증후군의 유전자입니다. 자, 하나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요 영국에서 조사한 자료인데 어느 집에 이 브랜든이라고 요 친구예요. 요 친구가 1960년대 가족을 찍었습니다. 7남매를 두신 가족인가 봐요. 근데 이 친구는 평생 5시간 이상을 잔 적이 없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5시간밖에 못 잡니다. 6시간은 못 자요. 자기는 돈을 1,000,000불을 줘도 그 CNN하고 인터뷰한 거 보면 1,000,000불을 줘도 나는 6시간을 잘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평생은 그러고 살았대요. 형제들 중에 보니까 요 형하고 여기 큰 형이 자기하고 유사하대요. 나머지는 안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2003년도에 조사한 겁니다. 똑같이 쓴 거예요. 이 친구가 이 사람이 브랜든이고 요 두 사람이 형들이에요. 그래서 이 연구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 집안엔 도대체 7남매 부모가 있고 7남매가 다 생존했으니까 유전자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왜 7남매 중에 3사람만 잠을 적게 자도 되는 숏슬리퍼인 거죠. 이 사람은 5시간, 6시간 반만 자도 낮에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뭐 커피도 안 마셔도 돼요. 낮에 활기차요. 주말에 뭐라도 안 자요. 이렇고 이 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들의 피를 다 모아갖고 조사했더니 넥 유전자, DEC2 유전자라는 거가 확인이 됐고 이 집안의 요 3명은 유전자의 변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논문이에요, 이게요. 넥2 유전자가 문제인다. 어떻게, 그래서 연구 결과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DEC2, DEC2 유전자는 이 올렉신이라는 거는 기면증을 일으키는 병입니다. 올렉신은 각성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물질이거든요. 뇌가 깨어있도록 도와주는 물질이에요. 이 올렉신 차단제라는 게 이 불면증 치료제로 사용되고, 기면병 환자들은 이 올렉신이 각성을 일으키는 물질이 없으니까 졸린병이거든요. 그런데 이 DEC는 이 올렉신을 이 데크는 올렉신을 만드는 유전자를 억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DEC2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면 올렉신이 적게 만들어지죠. 언제요? 밤에요. 그런데 이 브랜든이라고 하는 아까 그 사람들은 해봤더니 이 유전자 변이가 나타나서 올렉신을 만드는 유전자를 억제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올렉신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올렉신은 각성을 일으키니까 하루 중에도 이게 만드는 시간이 많으니까 실제 자는 시간이 짧아진 겁니다. 각성을 일으키는 물질이 너무 많으니까 자는 시간은 적어지는 거예요. 숏슬리퍼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전체 인구의 1%입니다. 너무너무 적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아까 PER, CRY 유전자의 폴리몰피즘, 다형질이나 대립 유전자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일찍 리듬, 즉 자고 깨는 시간이 뒤로 밀려요. 특히 CRY하고 PER 유전자의 돌연변이나 폴리몰피즘의 변화가 생기게 되면 자는 시간이 늦게 자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더 늦게 자는 사람으로. 이런 사람은 조절이 안 돼요. 저도 제가 보는 환자 중, 저도 경험 중에 몇 분이 기억나는데 이분들은 평생 대학교 때도 새벽 3시, 4시에 자고 결혼해서 지금 50대, 60대가 됐는데도 여전히 3시, 4시에 자고 아침 10시, 11시에 깨는 게 너무 편해요. 그 전에 일찍 12시에 잘려도 평생 잠을 못 자요. 아무리 수면제를 먹어도 쉽지가 않아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유전적인 문제로 내가 노력해도 되지 않는 거예요. 저도 한 5-6명 정도 기억이 납니다. 흔하지는 않아요. 이런 분들은 아마 저희가 유전자 조사를 안 했지만 이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수면 시간이 문제가 되는 거죠. 수면 시간이 짧은 숏슬리퍼. 6시간 이내로 자도 평생 그러고 사는 사람들, 아기 때부터요. 이런 사람들은 이 DEC2의 문제거나 ABCCG 유전자에 문제가 생겨서 각성을 일으키는 물질이 많이 생성돼서 내가 수면 시간이 짧고 또 그 수면 시간 안에 나는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특이한 형질을 갖고 있는 거죠. 멜라토닌 유전자도 요즘에 확인됩니다. 이 MTNR1A라고 하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기게 되면 멜라토닌은 우리가 만들어지잖아요. 멜라토닌은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을 먹으면 세로토닌을 변하고 생체시계가 켜졌을 때는 세로토닌에서 멜라토닌 넘어가는 과정이 차단됐다가 생체시계가 꺼지게 되면 멜라토닌이 많이 왕성하게 분비가 되고 멜라토닌은 또 멜라토닌 수용체에 붙어요. 뇌에서 나오는 물질들은 신경 전달 물질은 수용체에 붙어서 작동합니다. 그런데 이 수용체가 붙어서 우리가 잠을 길게 자고 깨지 않게 하고 일주일 리듬을 조정하는 게 되는데 문제는 이 MTNR1A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생기게 되면 이 멜라토닌 수용체에 붙어 하더라도 이 멜라토닌 수용체가 작동을 잘 못하게 돼요. 천천히 해요. 그러니까 멜라토닌 효과가 별로 없는 사람이 되죠. 아무리 노력해도 햇빛을 안 봐. 밤에 빛을 안 쬐도 낮에 햇빛을 많이 쬐도 잠들기 어려운 유전자가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유전자를 제가 굳이 말씀드린 거는 이제 결론을 좀 말씀드릴게요. 잠을 못 자는 것들이 단순히 본인 노력으로도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같은 자극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성격적으로 예민해서 그럴 수 있지만 이런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몸에 자연스럽게 깊은 잠 못 자고 늦게 자는 사람으로 바뀌거나 또 수면의 깊이가 달라지는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만약에 이런 유전자를 지금 몇 가지 유전자는 확인이 되지만 현재까지 발견된 유전자는 200개가 넘습니다. 수면과 관련된 유전자가요. 그걸 다 검사할 필요는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PER3가 55 대립 유전자가 있는 경우는 뭐죠? 아침형 인간이에요.
4는 저녁형 인간이죠. 내가 아침형 PER5를 갖고 있으면 아침형 인간이니까 일찍 자고 일찍 깨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죠? 가능하면 좀 늦게 자도록 유도를 해서 조금 더 길게 자도록 해야죠. 예. 그래서 낮에 활동량을 유지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또 뭐 과도한 카페인이나 밝은 조명을 좀 회피하시고, 저녁형 인간, 내가 원래 저녁형 인간, 늦게 자고 늦게 하는 게 편해. 그럼 거기에 맞춰서 살거나 아니면 조금 일찍 자도록 하는 거죠. 잠을 좀 일찍 자게 해서, 그리고 자기 전에 빛의 노출을 좀 최대한 차단하고 또 멜라토닌을 조금 더 일찍 복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CRI1도 늦게 자는 거니까 늦게 자지 않도록 자기 전에 한두 시간, 1시간이 아니라 2시간 전부터 빛을 차단하고 긴장 푸는 취침 루틴을 하는 게 좋습니다. 예,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유전자들이 발견되면서 일란성 쌍둥이들이 일란성보다 불면증 유전율은 30에서 50% 정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면증의 유전율은 약 30에서 58% 여러 연구에서 얘기를 해요. 10명 중에 3명에서 5명은 그런 유전자를 좀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잠을 못 잡니다. 하지만 이런 유전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100%는 아닙니다. 이런 유전자가 있으면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늦게 자기도 하고 깨기도 하고 깊은 수면 시간이 적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뭐 알츠하이머 치매 유전자를 갖고 있다 그래서 다 치매가 생기는 것이 아니듯이, 이런 유전자가 있어서 내 성향은 좀 늦게 자고 늦게 깨고 일찍 자는 게 어렵고 깊은 잠을 못 자는 성향을 갖고 있지만, 그거보다 더 많은 50% 이상의 효과는 결국 나의 습관에 의해서 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전자를 다 조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엄마, 내 형제, 사촌들 중에 못 자는 사람이 다른 집안보다 좀 많어. 그렇다면 그런 유전자가 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뭐 이거를 검사하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또 우리나라에서 다 조사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단은 믿으시고, 그 다음에 수면을, 내가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노력하는 거죠. 더 좋은 잠, 좋은 수면 습관을 유지하고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들을 배제하도록 평소에 노력하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관리를 하고 좋은 수면 위생 습관을 갖고 있고 불안과 걱정에 대해서 내려놓도록 노력하시는 것들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불면증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 유전자를 검사하라고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건 아니고, 그런 가족들이 좀 많다면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더 주의하라는 거죠. 더 열심히 좋은 수면 습관을 만들도록 노력하라는 게 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요. 낮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면을 방해한 요소, 카페인 하루에 1잔에서 2잔을 오후 2시 이전에 드세요. 술, 흡연은 안 돼야 됩니다. 안 하셔야 됩니다. 카페인은 오후 2시 이전에 1-2잔 정도로 제한하십시오. 낮잠은 20분 이내로 하시고요. 운동은 아침부터 오후까지 다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면서 햇빛을 쬐는 건 너무 좋고요. 아침에 깨어나서 30분이나 1시간 후에 30분 이상 햇빛 쬐는 건 너무 좋습니다. 생체 리듬을 리셋시키는 과정이에요. 눈 뜨자마자 햇빛을 쬐게 되면 잠자는 시간 앞으로 당겨지지만 30분, 1시간 후에 운동 안 하고 햇빛만 쬐더라도 내 일주일 리듬이 고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생체 리듬을 리셋시키는 효과가 있고, 낮에 햇빛을 쬐게 되면 멜라토닌을 밤에 많이 만들도록 비축해 놓는 효과가 있습니다. 낮에는 이렇게 하시고요. 밤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최소한 1시간 전부터는 핸드폰, 컴퓨터, LED 조명 안 보시고 긴장을 풀 수 있는 수면 스트레칭, 복식호흡, 명상, 마음 챙김, 점진적 근육이완법, 또는 잠자기 1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로 목욕, 35도에서 40도 정도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해서 체온을 약간 떨어뜨리는 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책은 재미없는 책을 이거를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이 행위 자체가 내 마음의 불안과 걱정을 내려놓고 자꾸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이 행위에 집중하게 되게 돼요. 그래서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행위들을 이완요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효과는 뭐냐면, 자기 전에 이런 훈련을 계속 하시게 되면 뇌는 이제 잠자는 시간이라는 거를 신호로 인식을 하게 돼요. 습관이 형성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는 시간을 고정하십시오. 그로부터 1시간 전에 핸드폰 보지 마시고 컴퓨터 꺼놓으시고 지금 말씀드렸던 명상, 스트레칭, 복식, 호흡, 재미없는 책 보기 같은 거를 매일매일 해보세요. 아이들이 어릴 때 엄마 아빠들이 책을 읽어주잖아요. 자기 전에요. 그렇게 되면 책을 읽으면서 아이들이 자요. 잠자는 습관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엄마 아빠들이 해주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신한테 잠을 잘 수 있는 습관을 만들 수 있도록 명상과 스트레칭, 재미없는 책을 읽는 거를 매일 오늘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뇌는 그 습관이 형성돼서 책을 읽고 스트레칭 하는 순간부터 잠자는 준비 모드로 바뀌게 돼요. 두 번째는 침실의 환경을 조용하고 빛이 안 들어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수면 안대 쓰는 것도 좋고요. 온도는 조금 낮게 하는 게 좋습니다. 침실에 여러 가지 복잡한 거 다 없애십시오. 전자기기 없애시고요. 침실은 잠자는 공간으로만 만들어내시는 것들을 병행하신다면 불면증에 가족력이 있고 유전자가 조금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좋은 잠을 유지할 수 있고 건강한 수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건강한 육체가 태어나는 거니까 잠에 시간을 투자하시고 잠자기 전에 핸드폰 보지 않도록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고 요즘 햇살이 좋으니 나가서 햇빛 꼭 쬐시고요. 눈 뜨고 나서 30분 햇빛은 정말 보약이고 여러분들의 건강과 수면을 지켜주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 함께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